회식 자리에서 혼자 뒷정리하고 카톡방에서 먼저 괜찮아 치고 싫은 부탁도 웃으면서 받아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건 성격이 착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수능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처럼 무조건 맞춰주는 것도 뇌의 생존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패턴은 훈련으로 실제로 뇌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료사 피트워커는 이 수능 반응을 Fight, Flight, 프리즈에 이은 네 번째 트라우마 반응으로 분류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뇌의 생존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 메뉴 정할 때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하고 주말 약속도 내 일정은 뒷전이고 퇴근 직전에 이것만 부탁해도 될까? 하는 말에 네, 그럼요 한마디가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이요. 우리는 흔히 이걸 나는 원래 착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 위험해. 착한 게 아니라 두려웠던 겁니다. 편도체가 과각성 상태가 되면 모든 장제적 갈등을 위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전두피즈, 쉽게 말하면요,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동이 저하됩니다.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에서 뇌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고르게 되고 그게 바로 내라는 대답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항상 내만 하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소중하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정리한 희소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하기 어려운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항상 내인 사람은 수돗물과 같습니다. 틀면 언제든 나오니까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당연한 거니까요. 반면에 가끔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내가 진짜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나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착한 성격이라고 믿어왔던 그 패턴이 사실은 뇌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시킨 생존 모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존 모드에는 강화 루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동의하고, 동의하면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줄어들고, 뇌는 얘를 올바른 선택으로 학습합니다. 이 회로가 반복될수록 패턴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자동으로 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습관이 되는 걸까요? 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 반응이 왜 습관이 되는 걸까요?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뇌의 비상벨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외부에서 위험 신호가 들어오면 즉시 경보를 울려서 몸 전체를 전투태세로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능 반응이 자리 잡은 사람의 뇌에서는 이 편도체가 과각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잠재적 갈등을 위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상사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기만 해도, 친구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조금 낮기만 해도 뇌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비상벨이 고장난 건물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불꽃 하나에도 전체 건물에 경보가 울립니다. 편도체가 과각성된 뇌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아주 사소한 갈등의 신호에도 전면적인 위기 대응 모드가 가동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합리적으로 이건 거절해도 괜찮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순응하게 됩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 말이 생각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화 루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감소합니다. 뇌는 이 변화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 얘라고 하니까 편안해졌잖아.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뇌가 얘를 올바른 선택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패턴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마치 길이 없던 곳에 사람들이 반복해서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절하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이요. 머리로는 이건 아닌데 라고 알면서도 몸이 먼저 괜찮아요 를 말해버리는 그 순간이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2003년 UCLA의 아이젠버거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은 물리적 통증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대상 피질,
통증을 느끼는 바로 그 뇌 영역이에요. 거절이 아프다는 건 비유가 아니라 신경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거절할 때 진짜로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1992년 리졸라티 연구팀이 발견한 거울 뉴런, 상대방의 행동을 복사하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 덕분에 우리 뇌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내가 네라고 하면 상대가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을 거울 뉴런이 읽어서 뇌는 다시 한번 얘가 정답이야 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도체가 과각성되고 전전두피질은 저하되고 강화루프가 얘를 정답으로 굳히고 거울 뉴런이 그 패턴을 더욱 강화하는 것. 이 모든 게 뇌의 메커니즘이었던 겁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성격이 나약한 것도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학습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루프를 끊을 수는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뇌가 실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루프를 끊을 수는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2017년 스토니브룩 대학의 스피드 연구팀은 자기주장 훈련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효과 크기가 0.95에서 1.73, 사회 불안은 줄고 우울감은 낮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파 패턴 자체가 변했다는 겁니다. 자기주장 점수가 높아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뇌 활동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초의 법칙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을이 됩니다. 여유 있게 반응하는 사람은 갑이 됩니다. 그 3초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건 무례함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상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뇌에게도요. 두 번째, 거절의 최소 단위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가트만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계는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5대 1입니다. 거절 한 번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내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예스를 줄 수 있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장미를 떠올려 보세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있어야 장미의 향기가 지켜집니다. 가시 없는 꽃을 상상해 보세요. 예쁘긴 하겠지만 금방 꺾이고 쉽게 버려질 겁니다. 여러분의 아니오는 가시입니다. 그 가시를 가진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 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시가 불편해서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꽃이 아니라 꽃병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뇌의 생존 모드였습니다. 수능 반응은 순격 결함이 아니라 뇌가 학습한 패턴입니다. 편도체가 과각성되고 전전두피질이 멈추고 얘가 정답으로 굳어진 회로. 하지만 학습된 것은 다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심으로 하기 싫은 일이 하나쯤 찾아올 겁니다. 그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여러분은 꺾이지 않아도 되는 장미입니다. 가시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착한 사람 모드가 켜지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